감이 몸에 좋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감을 먹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은 당뇨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변비를 유발한다는 이야기에 겁이 나서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위가 약한데 딱딱한 단감을 먹어도 괜찮을지 걱정된다고, 달아서 당 수치가 오를까 무섭다고, 또는 홍시를 먹었더니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차분히 들어보신다면 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은 잘만 섭취하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은 물론 눈, 뼈, 피부까지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우수한 과일입니다. 물론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감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이 들수록 왜 감을 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감을 섭취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소화기 질환과 대사 질환, 심혈관 질환을 함께 가진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감과 관련된 여러 궁금증과 오해들을 접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감의 의학적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섭취 원칙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변비의 주범으로 몰렸던 감이 사실은 장을 살리는 과일이라는 사실, 당뇨에 안 좋다는 오해가 잘못된 정보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감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비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속설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는 덜 익은 감을 먹으면 똥이 막힌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감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주장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은 탄닌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입니다. 이 탄닌은 덜 익은 단감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내 수분을 흡수하고 장 점막을 자극해 일시적으로 연동 운동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탄닌이 풍부한 떫은 감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나 변비 증상을 겪은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이 익으면서 탄닌 성분이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감이 완전히 익어 홍시가 되는 과정에서 탄닌은 불용성 형태로 변화하거나 다른 성분과 결합해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형태로 전환됩니다. 즉, 잘 익은 감에서는 탄닌이 장 기능에 부담을 줄 만큼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펙틴입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내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홍시에는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 성분은 변의 부피를 늘리고 수분을 끌어들여 배변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펙틴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건강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를 걱정해서 감을 피할 것이 아니라 잘 익은 홍시를 적정량 섭취하면 오히려 장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거나 개인의 소화력이 떨어지는 경우 감을 먹는 시기와 양 조절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감은 상태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과일이므로 단순한 오해로 섭취를 꺼리는 일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감이 우리 몸에 주는 의학적 이점은 매우 다양하며 단순히 맛있는 가을 과일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의 효능은 더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감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감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 카킨 등의 폴리페놀 계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관벽에 쌓이는 노폐물, 즉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동맥경화는 심장병, 뇌졸중 등 중대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데 감의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홍시는 감이 익으면서 폴리페놀 성분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농업과학원과 여러 임상 자료에 따르면 감을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감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은 단맛이 강해서 당뇨병 환자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감의 혈당 지수는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감의 혈당 지수는 약 50, 홍시는 약 55 정도로 이는 흰쌀밥이나 식빵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감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만들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하루에 당 한 반개 혹은 홍시 알 3개 정도를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안정에 부담을 줄이지 않고 감의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는 것은 피하고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당 조절이 중요한 분들은 감을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이 시니어 건강에 주는 세 번째 이점은 바로 눈 건강입니다. 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유지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야간 시력, 즉 어두운 환경에서 사물을 식별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저하되기 쉬운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는 황반이라 불리는 망막의 중심 부위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데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황반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홍시에는 당근 못지않게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노인성 황반 변성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시력이 저하되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대부분 이를 단순한 노화로만 받아들이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타카로틴의 충분한 섭취는 이러한 눈 건강 유지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감은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골밀도가 빠르게 낮아지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감에는 다량은 아니지만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비타민 K는 뼈 조직 내 칼슘이 잘 침착되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감에는 망간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뼈를 형성하는 효소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망간이 부족할 경우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서는 특히 망간의 섭취가 중요하며 감은 이를 비교적 쉽게 보충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처럼 감은 혈관, 혈당, 시력, 골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시니어 건강을 지지해주는 자연식품입니다. 감이 시니어 건강에 주는 다섯 번째 중요한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일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감 한두 개로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비타민C 함량이 높습니다. 이 비타민은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의 예방뿐 아니라 상처 회복과 항산화 작용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고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는 가을과 겨울철, 감은 자연스러운 면역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감을 말려서 만든 곶감의 경우입니다. 곶감은 수분이 줄어들면서 비타민C는 일부 손실되지만 대신 식이섬유와 당분, 기타 항산화 성분들이 농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보충이 필요하거나 입맛이 없을 때 곶감을 소량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당분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6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감에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로 유명하지만 감에도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은 주름, 기미, 검버섯 등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데 라이코펜은 이러한 손상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이미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피부의 탄력과 수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피부 노화 속도가 늦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감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고 안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따라서 내외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싶은 시니어 세대에게 감은 매우 유익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이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똑같은 방식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개인의 체질이나 질병 유무에 따라 감을 섭취하는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덜 익은 단감보다는 완전히 익은 홍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시는 조직이 부드럽고 소화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약하거나 위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감은 절대 아침 공복에 드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감의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며 위산과 결합하여 위 불평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을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후 1시간입니다. 이때는 위산 분비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소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 부담이 덜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홍시 반 개 정도로 시작하시고 속이 편안하면 점차 양을 늘리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따뜻한 생강차나 대추차와 함께 드시면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촉진시켜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변비 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잘 익은 홍시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펙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껍질을 깨끗이 씻은 후 드셔야 하며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처럼 나눠서 소량씩 드시는 것이 장운동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펙틴은 물과 결합하여 점성을 띠기 때문에 감을 먹고 미지근한 물 1컵 정도를 꼭 함께 마셔야 변비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을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과 감의 펙틴이 만나 장내 유익균 환경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셔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혈압이 높은 분들을 위한 감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홍시보다는 단감을 추천드립니다. 단감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감 한 개당 약 170mg 정도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시니어의 일일 권장 섭취량의 일부를 무리 없이 충족시켜줍니다. 감을 드실 때는 하루에 단감 반 개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나누어 드시면 혈압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칼륨 보존 인요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감을 과다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감을 소금에 찍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 혈압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섭취법입니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감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소량씩 드신다면 감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감을 선택하시고 하루에 알 3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감은 홍시보다 당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한 특성이 있습니다. 섭취 시간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감을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샐러드에 감을 함께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추가로 작용해 당 흡수를 더욱 지연시켜줍니다. 식후 2시간 뒤 혈당을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감을 섭취한 후 본인의 혈당 변화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감 섭취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감의 섭취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감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며 위산과 결합할 경우 위 불평함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덜 익은 단감을 피하고 꼭 홍시처럼 부드럽고 완전히 익은 상태의 감을 소량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식전이나 공복에 감을 드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반드시 식사 후 충분한 시간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소량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위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 복용과 감 섭취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의 성분이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감잎을 활용한 감잎차는 위장에 부담을 덜 주며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잎은 생과보다 비타민C가 더 풍부하다는 연구도 있으며 봄철 어린 잎을 수확해 차로 만들어 드시면 부드럽고 따뜻한 음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식초를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홍시와 물, 소량의 설탕을 항아리에 넣어 자연 발효시키면 영양이 농축된 감식초가 완성됩니다. 감식초는 일반 식초보다 산도가 낮고 부드러워 위에 자극을 덜 주며 소화를 도와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감을 냉동 보관해서 샤베트처럼 드시거나 감을 얇게 썰어 말려 감칩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말린 감이나 곶감은 당분이 매우 농축되어 있으므로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방법과 양을 선택하는 것이며 부담 없는 시간대와 방식으로 감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은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영양을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것도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감잎차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잎은 비타민C 함량이 감 열매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특히 봄철에 수확한 어린 감잎은 부드럽고 떫은 맛이 저거차로 우려 마시기에 좋습니다. 감잎차를 만들려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어린 잎을 따서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한 다음 그늘에서 말려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끓는 물에 말린 잎을 넣고 10분 정도 우려 드시면 혈압 안정과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식초는 홍시를 활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홍시 1kg, 설탕 100g, 물 1,2,1L을 항아리에 넣고 면보로 입구를 덮은 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서 약 2달간 자연 발효시키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감식초는 물 200ml에 1스푼 정도 희석해 식후에 마시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곶감은 감을 건조시켜 당분과 식이섬유가 농축된 형태입니다. 곶감 1개는 생감 2개 부풀량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하루 반 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얇게 썬 곶감을 넣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과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감은 샐러드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양상추, 치커리, 견과류와 함께 드시고 발사믹 드레싱을 곁들이면 아삭한 식감과 단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홍시는 스무디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기에 적합하며 바나나 반개, 우유 200ml와 함께 갈아 마시면 아침 대용으로도 훌륭한 영양식이 됩니다. 감은 단순히 먹는 과일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감의 보관과 숙성 방법도 건강하게 섭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단감은 껍질이 단단하고 수분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보관이 용이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장소에 두거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면 약 2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홍시는 수분 함량이 높고 무르기 쉬우므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하며 약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얼린 홍시는 반쯤 녹여서 샤베트처럼 드시면 색다른 질감과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시원한 간식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반대로 덜 익은 감을 빠르게 숙성시키고 싶을 때는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해두면 좋습니다. 이 과일들이 내뿜는 에틸렌 가스가 감의 숙성을 촉진하여 ES의 3일 내에 말랑한 홍시 상태로 변합니다. 다만 감을 잘못 먹으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과 밤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탄닌이 밤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응고되어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유, 새우, 오징어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과도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철분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감 섭취 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의 탄닌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비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에 들어있는 팩틴이 약효를 증폭시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 섭취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인 고혈압 환자는 감 섭취가 혈중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복용량과 빈도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감은 분명히 많은 효능을 가진 과일이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섭취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감 1~2개 정도가 적당하며 체질이나 소화 상태에 따라 더 적은 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을 공복 상태에서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위석이라 불리는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위석은 탄닌이 위산과 결합해 형성되는 딱딱한 덩어리로 위장 내에 머무르며 복통,
소화장애,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을철에 위석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상당수가 덜 익은 감을 과다 섭취한 사례입니다. 또한 감 알레르기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감을 먹은 후 입술이 붓거나 입안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분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하며,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은 감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변비가 흔하게 발생하지만 감을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위장을 더 자극하고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1개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수유 중인 여성도 감을 섭취할 경우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반 개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감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과 함께 적절히 활용했을 때 비로소 건강에 유익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 위장질환, 신장질환 등 지병이 있는 분들은 감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의 효능은 분명하지만 그 효능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감에 대한 다양한 의학적 정보를 말씀드렸지만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덜 익은 감은 탄닌 함량이 높아 잔군동을 방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익은 홍시는 펙틴이 풍부하여 오히려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감이 익으면서 탄닌은 불용성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성분과 결합하여 기능을 잃고 펙틴은 수배 증가합니다. 따라서 감이 변비를 일으킨다는 오해는 과거 덜 익은 감 섭취에 기반한 이야기일 뿐이며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정정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둘째, 감은 비타민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망간, 칼륨, 비타민 K 등 다양한 미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혈관 건강, 눈 건강, 뼈 건강, 면역력, 피부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지해주는 과일입니다. 셋째, 자신의 체질과 질병 상태에 따라 종류와 양을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홍시를,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단감을 소량만, 변비가 있으신 분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공복 섭취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넷째, 하루 감 섭취량은 1~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감과 함께 밤, 우유, 해산물 등 고단백 식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감을 말려 곶감으로 섭취할 경우 당분이 농축되므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며 감이비차, 감식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들과 진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조언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감은 가을이 주는 자연의 귀한 선물입니다. 잘 알고, 잘 선택하고, 잘 먹는다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식재료가 될 것입니다.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도, 만병통치약이라는 과신도 모두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감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몸에 맞게 실천하신다면 분명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